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냥 본인 생각대로 만들어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면 페미닌한 옷을 좋아하고 시크한 스타일을 즐겨 입는 20대 여성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페미닌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런 데이터들,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컨셉이 잡혀가는 거예요. 기획 탐구. 브랜딩 기획을 정말 좀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이거를 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브랜딩 기획, 내가 쇼핑몰을 오픈할 거야 하면은 무작정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작정 오픈하시면 안 되고 무작정 사입하시면 안 돼요. 기획을 먼저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기획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방식대로 한번 기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획을 하려면은 이 데이터라는 게 필요해요.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놈이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템 스카우트의 데이터는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들고 와서 1차로 가공된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키워드로만 존재할 때는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언제 의미가 있어지냐면 내가 거기서 공통된 주제로 묶었을 때 의미가 있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링클 프리 슬랙스 또는 뭐 링클 프리 셔츠, 오버핏 가디건, 옥스포드 셔츠, 남자 린넨 셔츠, 백바지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런 키워드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게 보이는데 처음에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서 보면은 이 키워드들이 수많은 키워드들 사이에 이렇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 섞여 있는 키워드들을 공통된 주제로 묶어보는 겁니다. 이때 묶을 때는요, 본인의 생각, 창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셔츠, 슬랙스, 가디건 이런 키워드 누가 검색을 많이 할까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확률이 근거가 있긴 해야 돼요. 근거가 있긴 해야 되는데 보통 슬랙스, 셔츠 이런 거 일반인들이 구매하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직장인들이 검색한다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직장인이긴 직장인인데 가성비를 추구하고요, 불편한 옷이 싫은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본인 생각이에요. 아이디어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불편한 옷이 싫은, 그리고 배가 좀 나와있는 등등등 하면서 구체화를 시켜보면 됩니다. 지금 이 작업이 뭐냐면 일종의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공통된 주제로 묶고요, 그리고 그 묶은 것에서부터 내 쇼핑몰의 타겟을 정의하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급하게 준비해서 그렇지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서 이 키워드 데이터만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다면요, 타겟을 정할 때는 본인의 생각이 그냥 다 들어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똑같은 링클 프리 슬랙스를 올린다 하더라도 나는 내 타겟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내 타겟이 누구였어요? 아까 남자이고요, 직장인이고요, 가성비를 추구하고요, 불편한 옷이 싫고 배가 좀 나와있는 직장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판다고 가정하고 상세 페이지를 기획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 번 좁히고요, 거기서 한 번 더 좁힐 수 있는 겁니다. 페르소나라고 했는데 맞아요. 페르소나라고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냥 가상의 고객을 하나 내 상상으로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포인트가, 저는 지금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가상의 페르소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기반이 되는 키워드를 찾지 않고 그냥 본인 생각대로 만들어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면 페미닌한 옷을 좋아하고 시크한 스타일을 즐겨 입는 20대 여성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페미닌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런 데이터들,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컨셉이 잡혀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브랜딩을 잡을 수 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처음에 뾰족하지 않잖아요. 그런 쇼핑몰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먼저 잡고요, 그 데이터들을 공통된 주제로 묶고 거기서 가상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본다. 그러면요 내가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할 때도요, 내 타깃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한테 파는 거니까 좀 더 뾰족하게 우리가 기획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요, 우리가 나중에 콘텐츠를 만들 때도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내 타겟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볼 때 반응할 만한 주제로 만들어 보는 거죠. 직장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직장인들이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슬랙스 특징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콘텐츠, 내 쇼핑몰의 타겟과 컨셉만 명확하다면요, 챗 GPT한테 내 타겟과 쇼핑몰을 설명해주고요, 이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콘텐츠 주제를 조회수 100만 이상 되는 콘텐츠들의 공통점을 기반해서 15가지로 보여줘 라고 하면은 쭉쭉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 콘텐츠를 보고요, 그걸 기반으로 대본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면은 내가 광고비를 그렇게 팍팍 쓰지 않고도 좀 더 뾰족한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브랜딩이에요. 물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이 축약해서 보여드렸지만은 큰 틀은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쇼핑몰이 이렇게 타겟 정의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고 좀 두루뭉술하다면은 그걸 구체화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게 되어 있다면은 콘텐츠,
요거를 2025년 초부터는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월 달이잖아요, 그죠? 내가 6월까지 콘텐츠 못해도 무조건 10개는 올린다, 요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상상으로만 잡았던 이 가상의 고객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충성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상을 올릴 때마다 어느 정도 조금씩 미미하게라도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3주 전 라이브 특강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죠? 확증 편향이 뭐였어요? 내 쇼핑몰에 제품을 구매했어. 근데 그 고객이 만족을 한 거야. 그러면요 두 번째 제품도요, 그 고객은 내 쇼핑몰에서 한번 만족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제품도 좋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제품이 받아봤는데 별로야. 그러면 그것도 과소평가하게 되는 그런 게 확증 편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그 고객들과 커뮤니티 형성하고, 물론 이런 것들은 좀 고도화된 마케팅이라고 하면 또 좀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하여튼 조금 더 마케팅적인 스킬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 시작이 이거라는 거예요. 타겟 정하고 콘텐츠 기획하고 거기에다가 광고 좀 더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종합해서 가는데, 그 뿌리가 바로 브랜딩이더라.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옛날처럼 그냥 메타 광고만 해가지고 또는 쇼핑 검색 광고만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는 커버가 되기가 힘들다. 물론 될 수 있는데 되려면은 진짜 수준급으로 좀 잘해야 됩니다, 광고를. 근데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평균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점수를 많이 따자, 요런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옹크님을 알았더라면 브랜딩 기획 구체적으로 했을 텐데 슬프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하면서 또 브랜딩을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요렇게 안 한다고 해서 쇼핑몰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브랜딩을 무조건 해야 우리가 2025년 2026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